1960년대 산골 마을.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핀 언덕길을 따라 젊은 남자가 걸어간다. 25 준호는 이 조용한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의 하모니카 소리에 이끌린 소녀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 유지의 외동딸 미영이었다. 20살 미영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아왔지만 준호의 음악 앞에서만은 자유로운 새가 될 수 있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시작된 피아노 레슨은 어느새 두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첫눈이 내린 겨울밤, 교회 종탑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하지만 신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미영의 아버지는 가난한 교사와의 교제를 단호히 금지했고 준호에게는 마을을 떠나라 통고했다. 봄이 오기 전 두 사람은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준호는 꿈을 접고 서울 변두리 공장에서 노동자가 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계 소리 속에서 살아가며 작은 사업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다. 한편 미영은 부모의 강요로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묵묵히 살아갔다. 세월은 흘러 머리에 흰털이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랑이 남아있었다. 준호는 때때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마음이 흔들렸고 미영은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문득 그 시절을 떠올렸다.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같은 달을 바라보며 그리워했던 40년의 세월이었다. 환갑을 넘긴 준호가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려는 마음이었다. 옛 학교는 폐교가 되었고 마을 풍경도 많이 바뀌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 시장에서 운명적인 재해가 일어났다. 머리가 희끗해진 미영이 거기 서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40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이 멈춘 그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준호씨, 미영씨.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이름 속에는 지나간 세월의 무게와 변하지 않은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다. 첫사랑의 떨림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처음엔 어색한 안부 정도였지만 점차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옛 학교 터를 함께 걸으며 그때의 추억을 나누고 강변에 앉아 세월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미영의 아들딸들은 어머니의 황혼 연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에요?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특히 큰아들의 반대는 거셌다. 준비한 유산 상속 문제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미영은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흔들렸다. 과연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준호 역시 그녀의 고민을 읽고 있었다. 다시 한번 사랑 앞에 선 두 사람. 하지만 세상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어느 날 미영의 큰아들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노란 종이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것은 40년 전 준호가 쓴 편지들이었다. 미영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기다려다오.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하지만 편지들은 대부분 불에 탄 자국이 있었다. 미영의 아버지가 가로채서 태운 뒤 몇 장만 남겨둔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미영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강제로 갈라놓은 운명이었던 것이다. 준호가 포기한 게 아니라 편지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4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했다. 자식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준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냐며 등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미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식들과 멀어지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가?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녀가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40년 전과 똑같은 갈림길에 선 두 사람,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침내 미영이 용기를 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담담히 말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들 눈치 보며 살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준호 역시 각오를 다졌다.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미영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오래된 심장병이 악화된 것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미영 의사는 위독하다고 했다. 준비해둔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미영을 바라보며 준호는 무력감에 절망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다. 준호야, 4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편지를 다 쓰고 난 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저 멀리서 아카시아 향기가 날아왔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준호는 미영의 편지를 품에 안고 바닷가로 향했다. 노을이 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하듯 흘러갔다. 이제야 돌아온 편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